문재인부부의 지난 호주 해외 순방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이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올린 페이스북 글이 맹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페이스북에 문비 요청가를 적어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앤커입니다. 저희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지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문재인 부부의 호주 순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문재인 부부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그 뒷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비판적 여론이 많은 편인데요. 총체적 방역 실패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호주를 가야 했냐? 그렇다면 이런 국내 사정을 뒤로하고 호주를 가야 할 무언가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여론이 확산하는데 부담을 느꼈는지 문재인 부부의 호주 방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문비 요청가 수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박 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을 올리고 문재인의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호주 방문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글인데요. 그러면서 박 수석은 며칠 만에 뵙는 대통령의 입술은 붓고 터져 있었다면서 아랫사람으로서 차마 뵙기조차 송구스럽다며 문비 요청가를 불러댔습니다. 이거 완전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 입술이 터질 만큼 경무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그 예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과 많이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요소수 공급 문제 해결, 호주의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어떨까요? 먼저 박 수석은 마치 문재인이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것처럼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박 수석이 거론한 내용은 지난 11월 요소수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였고 호주 방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호주 방문 일정 중에서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마치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이 호주 방문길에 오르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박 수석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이뤄진 호주 국빈 방문에 대해 박 수석은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 없어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떨까요? 문제는 호주 방문 기간 중인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 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간담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의 한 호주경제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전기차,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전날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즉 업무 협정을 체결한 것이 광물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MOU라는 게, 즉 업무 협정이라는 게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문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문재인이 귀국길에 손에 뭘 쥐고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호주와의 구체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주의 광물자원 현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문장으로 현란한 묘사를 해놨을 뿐인데요. 박 수석은 페이스북에 호주는 니켈 매장량 2위와 생산량 5위, 리튬은 2위와 1위, 코발트는 2위와 7위, 망간 4위와 3위, 히토류는 6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호주만큼 유리한 나라는 흔치 않다.
이렇게 주저리 정확하게 장황하게 호주가 가진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장황한 설명만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호주와의 구체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박수석은 문재인의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지난 9월에 이미 호주 국방부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결국 문재인은 호텔에서 개최된 광물 간담회에 참석하고 한화 디펜스가 계약하는 현장의 들러리로 참석했을 뿐인 호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입술이 붓고 터졌다면서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부부의 호주 방문을 생각하면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셀카가 전부인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